네, 안녕하세요. 더메드 교육그룹 한수아 원장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2023년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제주 시내권 중고등학교 수학시험 분석 및 총평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분석 및 총평에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문학 난이도를 분류한 기준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 성적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안내를 먼저 드리고 분석 총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학 난이도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저희가 난이도 하라고 이제 선정한 문항들은 이제 교과서 예제 수준의 문항, 어떤 기본 개념이나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맞춰낼 수 있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 중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뒤에 있는 어떤 단원 종합 문제 수준의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뭐 시중에서 이제 판매하는 문제집, 어떤 유형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우리가 반복 학습을 통해서 맞춰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중상 난이도를 선정했습니다. 중상 난이도. 그래서 중상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제 어려운 수준의 문항인데요. 처음에는 분명히 학생들 입장에서 불편할 거예요. 어렵고. 근데 저희랑 같이 내신 대비를 하면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정도의 문항이니 그 정도로 이제 난이도를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난이도 상이라고 이제 정했는데요. 이제 아주 어려운 수준의 문항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뭔가 이러한 문항을 봤을 때는 일단은 낯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접하지 못했었던 어떤 상황이나 소재가 이제 주어진 문항에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피드백을 받으면서 우리가 좀 반복하고 복습하고 좀 연습해야 좀 맞춰낼 수 있는 이제 문항으로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저희가 이제 어떤 학교 시험 이제 난이도를 저희가 선정하는데 그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문항 난이도가 이제 몇 퍼센트, 몇 문제 정도 이제 등장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난이도를 선정했다라고 좀 살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성적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같이 안내를 드려볼게요. 일단 학교 알림이 학교별 평가 기준을 공시해서 이제 참조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성적은 이제 지필평가, 저희가 보는 중간고사와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60%고, 그리고 수행평가 40%를 합산해서 이제 학기 성적이 산출됩니다. 일단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지필평가는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그냥 치른 시험 성적입니다. 당연히 기본 점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가 있는데 사실 이 수행평가도 중요해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교별 평가 기준이 달라요. 학교별 평가 기준이 다른데 대다수의 학교는 기본 점수를 부여합니다. 대다수의 학교는 기본 점수를 부여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이제 주어진 평가를 이제 적절하게 잘 진행했다라는 성의를 보이고, 물론 열심히 하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지필평가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이제 평가가 수행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필평가와 이제 수행평가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이제 최종 학기 성적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기 성적이 마찬가지 고등학교랑 이제 중학교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와요? 내신 등급이 나옵니다. 학생별 성적을 지금 방금 우리가 산출해낸 이 성적이 있을 때 이 성적을 이제 누적해서 산출한 이후에 100분위 대비하여 등급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4%까지 1등급, 다음은 2등급, 3등급, 우리 이렇게 이제 퍼센트 순으로 순차적으로 나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대학교 들어가는 입시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다? 내신 등급이다. 근데 이제 아마 성적표를 보시면 이제 학업 성취도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제 학업 성취도는 일단 절대 점수 기준이에요. 학업 성취도는 절대 점수 기준이고, 이제 이 절대 점수는 고등학교별로 일단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달라요. 물론 제주도에 있는 대다수 학교는 일단 비슷한 어떤 점수대를 절대 점수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성적표에 그냥 기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입시에는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하나의 참조하는 자료로서 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절대 점수 기준이죠. 그래서 이 학업 성취도 A, B, C의 형태가 이제 학교별로 동일하게 책정돼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 점수 성취도 기준으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입시에 반영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몇몇 특목고나 자서고 같은 경우는 성취도뿐만이 아니라 원점수를 보는 학교도 있으니 우리 학생들이 만약 어떤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고등학교를 좀 진학하고자 생각하신다면 원점수도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성적을 산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이제 총평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진행할 거는 이제 학교별 비교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주 시내권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중학교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해당 학교들 좀 이제 어떤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제주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수학 성적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제1고, 남영고, 뭐 오영고, 사대부고, 중앙여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대기고까지 일단 제주 시내권에 이제 존재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들입니다. 그리고 해당 점수는 일단 지필고사 점수가 아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종 학기 성적을 기반으로 이제 산출된 점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주어진 좀 점수를 보시면 사실 대부분의 이제 인문계 학교가 어떤 뭐 평균이나 표준 편차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일단 우리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주 시내권 학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뺑뺑이 결국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특정학교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떤 추첨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뭐 특정 학교가 뭐 우수하다, 특정 학교가 뭐 우수하지 않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어진 고등학교들 평균이나 표준 편차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다. 크게 차이는 없다. 다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 내신을 따기 위해선 소위 말해서 내신 등급을 평가하는데 그 내신 등급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의 성적을 100번 이상 산출해서 누적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기왕이면 학생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내신 따기가 조금은 어때요? 불편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잘하는 애들 수가 좀 적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내신을 따기 좀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뭐 가지고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 가지고 대략적으로 예상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어디? 남영고등학교 보시면 어때요? 지금 70점 이상 받은 A 받은 친구들의 비율이 50%가 넘어요. 근데 반면에 제주여고 보시면 어때요? 70점 이상 받은 학생들의 퍼센트가 1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두 학교만 이렇게 비교해서 보아도 어떤 성적대가 좋은 학생들 그리고 좋지 않은 학생들의 어떤 분포도가 다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남영고등학교 신제주권에 있는 유일한 여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죠. 공학이니까. 이 남영고에 사실 뭐 신제주권 상위권 여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내신 따는 부분이나 어떤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올라온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학습하시고 그리고 또는 뭐 진학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좀 이제 같이 좀 어떤 참조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적으로 일단 제주여고 같은 경우는 지금 13.1 좀 수치가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여학생들 이제 가는 여고고 그리고 구제조건에 있는 학교인데 사실 이제 학생들이 여고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학교는 아니에요. 뭐 중앙여고, 신성여고 이제 이런 여고들을 먼저 이제 고민해보고 사실 그 다음에 뭔가 좀 제주여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 걸로 일단 사실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제주여고 일단 여고라는 특성도 있겠지만 일단 수학 성적에 있어서는 좀 고득점을 받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내가 좀 수학이 약한 것 같아. 근데 가서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제주여고에서 뭔가 학습을 하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는 요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이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절대적인 점수를 토대로 이제 우리 학생들의 분포를 그냥 나타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별로 뭐 약간씩 뭐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주도권에 있는 대다수의 학교들이 비슷한 기준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진행하더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수학시험 관련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제가 몇 개 학교 정도 좀 선정해가지고 이제 시험 난이도 및 이제 특징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보시면 제1고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중상이고, 그리고 특징은 사실 이제 최근 몇 년 코로나 시기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 1고 시험은 사실상 되게 쉬웠어요. 무난했습니다. 근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지금은 좀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증가하였다. 그때랑 비교했을 땐 확실히 이번 시험이 좀 어렵다고 보여지네요. 남녀고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앞에서 분포 비율, 성취도 분포 봤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득점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 가지고 뭐 해야 돼? 변별해야 되잖아. 변별해야 어쨌든 내신 어떤 백분위 자체가 누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 수학시험이 지금 어렵게 나옵니다. 이번에도 수학시험 안 쉬웠어요. 뭐 10년 전 얘기를 뭐 하자면 그때까지만 해도 남녀고는 무난하게 시험이 출제되었었던 학교인데 점점 시험이 좀 어려워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부교재로, 물론 다른 학교들도 당연히 수학교과 부교재를 사용하는데 눈에 띄게 학교 부교재인 어떤 뭐 파사주나 이제 하이퍼 같은 문제들이 좀 변형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일단 보여졌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좀 학습 그리고 시험 준비하실 때 뭔가 좀 의미성이 있는 형태로 다가오면 좋을 것 같아요. 5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좀 무난했고요. 그리고 예전 시험, 예전 기출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좀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대부고는 이제 교과서 이제 수록 문제들 중 좀 이제 응용된 형태가 좀 많이 보인 것 같고, 그리고 좀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주여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문제 형태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난이도도 중이고 무난했는데 예전 시험이랑 좀 유형이나 형식이 좀 유사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토대로 우리가 학습해서 준비하면은 좀 제주여고 시험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대기고 같은 경우는 특이하죠. 중간고사를 몇 번? 2번. 수학 A, 수학 B. 이제 2회 응시합니다. 그래서 그 2번의 시험을 토대로 이제 합산해가지고 성적을 산출하고요. 일단 뭐 대기고 또한 이제 계산력 그리고 시간 같은 게 이제 좀 부족할 수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적절하게 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좀 이런 부분 토대로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 제주 시내중학교 우리 수학 성적 한번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학교는 이제 워낙 시내권에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지주권에 있는 몇 개 학교와 그리고 구제주권에 있는 몇 개 학교를 일단 선별해서 일단 같이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수치를 봤을 때 그냥 좀 제일 먼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 이거. 일단 한라중이 평균이 어때요? 이제 85. 이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일단 수학 성적 평균 점수가 높습니다. 그럼 이거는 학교 시험이 쉬워서 평균이 높은 건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학교 시험이 이제 한라중 학교 시험이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뭐 쉽다라고 판단하진 않고 그 뒤에 걸 봐보시면 성시도 분포 비율에서 A도 어때요 지금? 한라중학교는 60% 가까이. 그러니까 즉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냥 집단 자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험이 쉬워서가 아니고 일단 한라중을 재학하는 학생들 중 그래도 이제 고득점, 그래도 상위권 이제 진학할 수 있는 이제 학생들의 수가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라중 같은 경우는 지금 A랑 B 합치면 거의 60, 뭐 20이니까 뭐 80 가까이 되는 부분인 거죠. 퍼센트가. 그만큼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경쟁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뭐 노영, 중앙, 이제 뭐 서중, 탐라, 동여중, 일중, 여중 이런 학교들 뭐 비교했을 땐 사실 수치적으로 크게 차이는 별로 안 보입니다. 크게 차이는 별로 안 보이고요.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일단 동여중. 이제 동여중 같은 경우도 일단 A
이제 90% 이제 90점 이상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또 50% 가까이 있는데요. 일단 동여중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라중과 조금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뭐 상위권 학생들이 많다라고 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들보다는 그래도 수학 시험이 조금 쉽지 않은가 일단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뭐 동여중이나 뭐 사실 뭐 중앙여중, 뭐 신성여중 이런 여자 중학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수학 시험을 기본적으로 어렵게 안 내려고 하는 좀 선생님들의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좀 판단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 수치를 같이 살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도 하나 좀 눈에 띄네요. 제주여중. 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A 어때요? A의 어떤 분포 비율이 낮죠.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른 학교들은 뭐 30%, 40%, 뭐 50%가 넘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판단할게. 그럼 여중 시험이 어려워서 그런가?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여중, 뭐 제주여중, 신성여중, 중앙여중, 여자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시험이 일단 어렵지 않게끔 내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좀 학교 자체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수가 좀 적지 않은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가 좀 더 쉬울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시내권에 있는 중학교 수학 성적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어떤 평균 점수나 이제 성시도별 분포 비율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 참조하시면서 뭔가 좀 학습 준비하시고 좀 진행하는데 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마찬가지 좀 한눈에 분석해보면 몇 개 학교만 제가 좀 써봤는데요. 일단 한라중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중이에요. 사실 뭐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다 중입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제 코로나 한 3년 정도 이제 있으면서 전반적인 학생들의 좀 학습 역량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학습 성취가 좀 낮아졌어요. 그거를 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도 좀 어렵고 좀 불편하게 이제 출제되는 경향도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학교들이 일단 무난하게 다 출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공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따져가지고 전반적인 난이도가 다 중이다라고 일단 좀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안에서만 약간의 높낮이는 있겠지만 여중은 조금 쉬울 수 있고 이제 다른 학교들은 조금 그 안에선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도 있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난이도 중이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한라중 같은 경우는 일단 중간 난이도 그냥 가장 무난하게 내는 학교 같아요. 그냥 중난이도 문제가 다소 분포하고 좀 어려운 문제 조금, 쉬운 문제 조금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학생들의 어떤 이제 변별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노영중 같은 경우는 일단 난이도가 좀 고르게 분포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꽤 있었고요. 쉬운 문제도 꽤 있었고 중간 난이도 문제도 꽤 있었고 그래서 결국 노영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적절하게 시간 분배를 하는 게 필요했을 거예요. 이거 잘 못했으면 아마 뒤에 가가지고 문제 풀 시간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중앙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신제조건 남학교인데 일단 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좀 출제됐다라고 얘기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주여중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시험을 처음 봤을 때 예전 기출문항이랑 되게 유사성이 짙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터졌죠. 그래서 이게 터져가지고 제주여중 같은 경우는 수학 재시험을 봤습니다. 재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도 혹시 뭐 모르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도 그렇고 뭐 저희 세대 때도 그렇고 지금 요즘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뭐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뭐 항상 있었던 거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동여중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교과서 유형 문제, 그래서 좀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 그래도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문제 좀 중심으로 출제가 돼서 또 어렵지 않게 좀 무난하게 출제됐다. 이 정도로 좀 얘기를 드려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주 시내권 이제 몇 개 학교들 중학교 시험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우리 학교별 좀 출제 경향 살펴볼 거고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학교들 좀 한눈에 뭔가 봤다면 이번엔 조금 딥하게 좀 깊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영고등학교입니다. 남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문제 전반적인 난이도는 상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특히 15번 문항 이후
부터 이제 고난도 문항들이 출제되면서 어떤 우리 학생들의 좀 변별을 가릴 수 있는 중요 문항들이라고 좀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근데 이 고난도 문항들 중 좀 다수는 이제 남영고 부교재, 화사주나 뭐 하이퍼의 문제들이 좀 변형되고 응용되면서 이제 출제된 문제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 얘기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적절하게 공부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점수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란 얘기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부분 꼼꼼하게 공부 안 했어.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니까 정답률은 낮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하실 때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제 남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쵸? 그 모의고사에서 기출했었던 문제들의 어떤 좀 변형, 컨셉들도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의고사 문항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학습을 이어가시면 어떨까 일단 싶고요. 어떤 세부적인 이제 문항 분석은 뭐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블로그에 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별로 좀 세부 문항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더메드 교육 블로그 이렇게 오셔가지고 살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1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은 제1고등학교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전통과 역사가 있는 신주 6번 남자고등학교죠. 그렇죠? 일단 제1고등학교 기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상. 그래서 사실 뭐 작년과 올해 뭐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제1고가 수학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뭐 이제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정말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막 평균 점수가 막 19점, 그러니까 20점이 막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한 학생이나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나 뭐 운동을 하는 학생이나 그냥 시험 보면 다 똑같아 점수가.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이제 좀 시절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학이 상당히 어려웠었던 시험인데 뭔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점점 좀 시험 자체가 무난하게 출제되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계속 이제 출제가 되면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나 학습도 떨어졌으니까 무난하게 좀 출제가 됐었는데 일단 원래 시험만 놓고 보면 일단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이 좀 다시 좀 늘어가고 있다라는 게 일단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고 학생들 좀 공부하실 때 좀 예전 기출 보면은 좀 무난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시험 보니까 그러지 않았네 라고 일단 뭐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좀 꼼꼼하게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 하중, 이제 쉬운 문제 또는 뭐 중간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만 우리 올바르게 학습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리고 상 수준의 문항은 이제 확실히 우리 학생들이 변별 주려고 이제 응용, 변형, 추론 이런 것들 요구했으니까 우리 공부하시면서 좀 이런 부분까지 좀 잘 정리하시길 일단 요청드릴게요. 그러면 분명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우리 제주 사대부속 고등학교, 사대부고 이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좀 교과서에서 이제 보였었던 좀 이제 문제들 중 이제 응용된 형태 이런 게 좀 많았다고 일단 얘기를 먼저 드려볼게요. 당연히 뭐 모든 고등학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결국 변별해야 되고 그 변별이 이제 내신 등급으로 산출되며 그 내신 등급으로 산출된 게 이제 나중에는 어디? 대입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학교, 쉬운 시험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학생들이 어떤 변별을 해야 되므로. 당연히 사대부고 또한 고난도 문항은 존재했습니다. 당연히 시험에 고난도 문항 존재했고요. 고난도 문항으로 갈수록 소위 말하는 계산력을 필요로 하는, 즉 시간이 걸리는,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실수할 수 있는 좀 그런 문항들이 등장하면서 뭔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부담이 됐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본인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끝까지 뭔가 이제 완결하고 이제 문제 다 풀어갈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식의 이제 학습과 연습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더불어 쉬운 문제들, 좀 앞에 문항들은 좀 난이도가 쉬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쉬운 문항들은 확실하게 정확하고 빨리 해서 좀 시간을 우리가 아껴내야 결과적으로 뒤에 있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나 나중에 수능 봤을 때도 결국 우리는 비슷한 컨셉으로 아마 시험을 접근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오현고등학교입니다.
오연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전반적인 난이도는 일단 뭐 중 정도에 해당되고요. 중 정도에 해당되고. 사실 뭐 오연고등학교도 아까 말씀드린 제1고와 이제 오형고,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제 명문 남자 고등학교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오영고등학교도 시험이 사실 되게 어려웠었는데 뭔가 이제 점점 좀 이제 무난하게 좀 평이하게 좀 출제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전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으로 좀 살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오영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2학년 이제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이제 앞에 수원 파트 가지고 출제됐었는데 특히 지수함수나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좀 충분한 이해도가 있으면 잘 풀 수 있다. 반대로 이해도가 높지 않았으면 아마 좀 어려웠을 것이다. 또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뭐 5고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내지는 3학년이야. 우리 현재 2학년,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이 기본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 과 관계된 이제 어떤 기출문제의 변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뭐 EBS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이거는 2학년 학생들도 그렇고 3학년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내신 시험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일단 당연히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물론 이제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이제 학교, 부교재, 교과서, EBS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각자 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형태 이런 부분이 같이 좀 잘 조합되면 좀 충분히 어떤 시험 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보여지는 문항들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충실히 좀 학습 요청드려볼게요. 그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노영중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중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일단 중2였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문항부터 난이도가 높은 문항까지 일단 고루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적인 그냥 딱 학교 시험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배점도 높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어디에? 뒤에 몰빵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 얘기는 앞에 문제 풀면서 시간 분배 잘 못하면 뒤에 문제는 건들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시간 이제 시험을 보실 때 어쨌든 시간 체크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런 거 좀 잘 이제 보시면서 이제 시험 치르고 그리고 평상시에 좀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내신 대비 학습이 충실하게 되어진 우리 친구들은 어쨌든 난이도는 중시험이었으니까 우리 시험 대비가 좀 충실하게 된 학생들은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작이잖아. 특히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번에 첫 시험 봤는데 일단 첫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첫 시험 봤는데 어쨌든 우리 충분히 이제 고득점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 해봐요. 그 다음은 한라중이에요. 이제 한라중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3학년 기준으로 제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일단 중문제고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간 난이도 문제가 비중이 많았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100점 중 이제 82점이 약 4점 및 5점 문항으로 출제됐다.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그냥 전반적인 중난이도 문제들 그리고 뭐 상난이도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개념 숙지가 부족한 학생들은 연습이 덜 된 학생들은 일단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성시도 분포 비율에서 보셨다시피 한라중은 고득점을 받는 분포 비율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잘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을 좀 적절하게 변별할 수 있는 어쨌든 중 그리고 중상 뭐 상 이 정도 난이도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쉬운 문제는 확실하게 빨리 풀고 그리고 난이도가 좀 높은 100점이 5점짜리 문제에서 좀 충분히 우리 시간 활용해서 푸는 건 뭐 모든 시험 푸는 형태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라중 다음과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중앙중학교입니다.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평이합니다. 평이해요. 그래서 중앙중 우리 학생들 이제 어렵지 않게 시험 출제됐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공부해냈다면 좋은 점수 받았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 2학년 이제 중간고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활용 문제가 있죠. 우리 방정식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소금물의 농도
아니면 뭐 거리 속도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활용 문제들이 출제되니까 좀 그런 부분들 어쨌든 좀 꼼꼼하게 연습하면 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좀 그 부분이 어렵긴 한데 그래서 내가 준비를 안 했는데 그래 버리면 당연히 시험장에서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제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중앙중학교 다니는 우리 남학생들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이제 공부 많이 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들어가고 첫 시험 봤으니까 좀 앞으로 열심히 좀 하면서 좀 본인들 성장할 수 있는 좀 시간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주여중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뭐 아까 우리 앞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제주여중은 일단 고득점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학교였어요. 근데 뭐 시험 난이도 자체는 일단 높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고 평이하게 일단 출제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뭐 특이한 부분은 확실히 좀 제주여중은 이제 내신 기출 예전에 봤었던 뭐 작년, 재작년,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의 기출 문항에서 좀 유사한 어떤 형태의 유형과 문제가 일단 많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하고 시험 대비를 할 때 좀 이런 부분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결국 이 부분이 이번에 좀 약간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예전 기출에서 많이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했는데 결국 좀 이 부분이 이번에 논란이 돼서 제주여중 같은 경우는 결국 수학 시험에 있어서 일단 2학년이죠. 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제주여중뿐만 아니라 뭐 다른 중학교, 뭐 다른 고등학교도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교과목이 있고 그 교과목 안에서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그 학습 내용이 있다 보면 그 안에서 당연히 중요한 것과 이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학교에서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들은 중요한 거 중심으로 내야죠. 그게 맞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이전에 등장했었던 기출문항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연습을 하는 거고, 근데 이번에 제주여중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조금 이제 좀 많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학생들의 좀 재시험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일단 뭐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주여중뿐만 아니라 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기출문항은 항상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은 항상 꼼꼼하게 챙기시면서 여러분들 학습이 좀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학교별 문항 분석은 저는 지금 일단 몇 개 학교들에 대한 좀 전반적인 평을 했는데, 사실 뭐 이제 문항 하나 저희가 좀 다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더욱 자세한 학교별 문항 분석은 저희 더메드 교육 공식 블로그 검색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방문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좀 살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더 매드교육 내신 대비 프로그램 유사 문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내신 기간이라고 이제 사실 시험 보기 약 한 달, 이제 4주 가량을 이제 내신 특화 기간으로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각 학년별 또는 이제 학교별, 과목별로 우리 학생들 철저하게 우리 학생들 내신 준비할 수 있게끔 시간을 이제 부여받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가 수학 교과에 있어서 이런 내신 대비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친구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풀었고 그게 실제로 이제 학교 시험과 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문제는 남녕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22번 문항입니다. 22번. 아까 얘기 드린 15번 이후 문항, 난이도가 어려웠었던 문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문항을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남녕고등학교에서 실제 출제됐었던 기출 문항이고요. 저희가 같이 학습을 하면서 풀었었던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체 대비교재에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문제의 어떤 뭐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뭐 느끼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같은 형식, 같은 유형의 문제가 그냥 약간의 뭐가 바뀌었다. 그냥 좀 숫자가 바뀌면서 나온 부분이고요. 우리 뭐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방식과 논리를 알면 뭐 숫자는 사실 크게 개의치 않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숙지된 친구들은 명확하게 잘 풀 수 있었을, 그리고 변별력이 높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문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실 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말고사 때는 이런 부분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는 동료중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9번 문항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실 지금 뭐 9번 문항 지금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난이도가 상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제 중 문제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보는 유형 문항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과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떤 얘기를 이제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 대비한 어떤 교재 안에서도 다음과 같은 형태로서 어떤 동일한 스타일의 동일한 형식,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풀어내는 문항을 저희가 이미 다 연습했고요. 당연히 뭐 저희랑 같이 학습을 한 친구들은 맞춰냈겠죠. 그렇죠? 그 다음은 한라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17번 문항입니다. 마찬가지로 17번 문항 뒷부분에 있는 문항이에요. 난이도가 그래도 이제 중상 정도 되는 문항이라고 여겨지고요. 일단 다음과 같이 어떤 이제 직사각형, 막대 뭐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어떤 적절하게 좀 관계식을 만들어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항 또한 저희가 이제 우리 학생들 공부를 시키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풀어가는 어떤 형태들을 충분히 연습시키고 또 반복시키고 저희가 맨 먼저 말했지만 중상 난이도나 상난이도 문항들은 이제 내신 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시면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 어떤 논리와 어떤 식을 가지고 어떻게 전개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지를 공부하면 현장에서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하실 때는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항 한라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17번 문항이었고요. 이번엔 제1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7번 문항입니다. 일단 기출문항은 다음과 같이 보여지는 형태고요. 일단 어떤 다항식 그리고 뭐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이제 값을 요구하는 형태의 이제 중상에서 뭐 상까지로 볼 수 있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였어요. 근데 뭐 사실 뭐 이런 컨셉의 문제들은 이제 예전 기출에서도 유사한 형태, 유사한 포맷의 문제들이 많이 보여졌었고 실제로 뭐 저희도 그런 부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학습하는 입장에서 이제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을 공부시키면서 해당 문제가 시험 출제됐을 때 올바르게 해낼 수 있도록 좀 여러 번 피드백하고 연습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 잘 풀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남녀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21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21번 문항, 뭐 객관식 문항들 중에서는 가장 뭐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 하나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출제되었고 어떤 다항식 두 개가 보여져서 이제 두 다항식의 어떤 적절한 연산, 뭐 더하고 빼고 이제 이런 연산을 통해서 어떤 공통인수를 만들어내고 이걸 토대로 어떤 나눗셈 연산을 하면서 이제 몫을 찾아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계산 과정도 좀 길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는 문항이었는데 일단 뭐 해당 문항 또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형태, 같은 과정, 어떤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풀어내는 연습을 이미 다 하였습니다. 뭐 약간의 뭐 숫자가 바뀐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일단 어떻게 푸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 충분히 우리랑 함께 우리 학원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이제 잘 맞췄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이제 문항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이런 게 우리 학원에서 좀 이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실제로 이제 적중하였다, 유사하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뭐 이런 문항들 말고도 이제 다수 문항이 여러 학교 각 학년에 있는 정말 많은 문항이 저희가 이제 시험 대비 진행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켰던 어떤 이 프로그램에서 좀 적중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좀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다음 기말고사 이제 바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7월 초 중순이면 학교별로 기말고사 치르게 될 텐데 이번 시험 중간고사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친구들은 좀 이런 부분 살피셔가지고 기말고사 때는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점수 일단 획득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우리 학원에서 우리 학생들 열심히 시험 대비하고 또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준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말고사 준비시킬 거니까 좀 그런 부분 같이 참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더메드 학원은 이제 수능 그리고 입시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몰입관이 있는 이제 학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이렇게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구경하시는 거 뭐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학원 한번 오셔가지고 뭐 차 한잔 마시고 가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이렇게 이제 학원에서 우리 학생들 현장 강의해 주시고 또 옆에서 이렇게 밀착 관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 지금 필요한 과목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입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 학원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우리 2학년 저희 이제 2023년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좀 총평 및 분석 이제 좀 말씀드려 봤고요. 어쨌든 이제 기말고사까지 오늘이 이제 뭐 이제 5월 중하순이니까 이제 기말고사까지 약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네요. 중간고사 때 잘 본 학생들은 이제 기말고사까지 좀 잘 하셔가지고 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1학기 성적 잘 획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중간고사 때 조금 아쉬웠어. 그러면 기말고사 때 이거 극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가 조금 아쉬웠었던 중간고사 결과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점수 획득하시면 좋겠고요. 더불어 우리 아까 성적 어떻게 산출돼? 수행평가까지 합칠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수행평가 지금 뭐 치른 학교도 있고 치를 학교도 있는데 수행평가 꼼꼼하게 놓치지 말고 같이 챙기면서 왜냐면 기본 점수 있잖아. 이건 조금 해도 열심히 다 받을 수 있는 점수니까 수행평가까지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1학기 성적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메드 교육정보원장 한세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